자, 이제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2023 룸 EQ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니까 그게 나중에 아무래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룸 EQ라는 프로그램이요. 그래서 그냥 룸 EQ 위에 들어가서 REW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루라고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루. 현재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인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이걸 또 무료로 풀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큰 타격이 있는 거가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유료를 받는 회사들이 아마 타격이 좀 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이 룸 EQ 위자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소프트웨어는 룸 EQ를 하기 위한 연구라는 걸 다 아셔야돼요. 측정 소프트웨어인데요. 룸 EQ를 하기 위한 측정 소프트웨어고, 이 모든 이 기기의 이 소프트웨어의 목표는 내가 룸 특성을 이퀄라이징해서 좋은 소리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이 소프트웨어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룸 EQ를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측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디지털 이제 그 필터에다가 우리가 측정한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코팅해가지고 좋은 소리를 내가 스피커를 통해서 들을 건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룸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예. 그 관점을 이제 측정 소프트웨어를 계속 배워오셨다고 생각을 하면 약간 잘못된 거예요. 측정 소프트웨어는 맞지. 측정을 해야 그 다음에 EQ를 할 거니까. 하지만 그거는 또 작은 부분인 거고, 뒤에 3분의 2는 이 측정을 어떻게 올바로 잘 할 거며, 이 측정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서 내가 좋은 룸 환경을 만들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룸은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해결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했지만 룸 EQ는 절대 그대로 쓰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음향 차지를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안 될 때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룸 튜닝도 내가 안 하고 룸 EQ를 해결하겠다 하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절대 좋은 소리 안 나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처음에 여기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맨 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굉장히 룸모드 뾰족뾰족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왜? 반사가 심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고 하면 내가 그래도 커튼도 좀 달고 뭐도 달고 해가지고 보면 이렇게 좀 한 6dB, 7dB 이렇게 된다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뾰족뾰족한 게 두리뭉실하게 됐을 때 이 두리뭉실한 걸 내는 데까지는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특히 베개를 쩐다 같은 경우는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고요. 도저히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자원 공간에서는. 왜냐하면 베이스 트랩 이런 것들, 코너 트랩 이런 거 달면 돈이 뭐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그렇게 한다고 제대로 안 돼요. 룸이 작을 때는 답이 없어. 그때 하다가 안 될 때 이제 룸 EQ를 가지고 해야지. 결론은 그겁니다. 그때 베개를 쩐다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는 요 기능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집에서 그냥 자취방 딱 갖다 놓고 나서 귀형 틀어가지고 슉슉 나오니까 눌러 해가지고 짝짝짝 이런 EQ를 가지고 플랫하게 다림질 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순 쓰레기 소리가 나와요.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는데 원래 좋은 소리를 하죠. 그는 저급한 소리,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좋은 소리 들을 때는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무슨 작업을 한다라든지 진짜 좋은 소리를 누구한테 제공해 줄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부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제목을 다 이해를 잘하셔야 룸 EQ. 룸하고 관련 있고 EQ와 관련 있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피커를 사면 스피커 스펙 때 보면 나오는 게 주파 특성이 나오죠. 그렇죠? 각각의 주파수별로 에너지가 골고루 잘 나오고 있는지, 그건 에너지 관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FR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프리퀀시 리스폰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면 매그니튜드 리스폰스 이렇게 크기 값이 이렇게 잘 나오는 주파수. 이걸 보고, 그 다음 또 뭐 보죠? 왜곡률이 몇 %냐? 보통 보면 THD 요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임피던스가 몇 옴짜리냐, 뭐 이런 것밖에 안 보지 않습니까? 그 정도에서는 좋은 스피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정적인 특성이라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냥 또 화이트 노이즈를 가지고 측정하는 게 있잖아요. 수입해가지고 위입해가지고 화이트 노이즈 측정해가지고 나오는 주파수 특성이 각각 20에서 2만 헤르츠 가천 주파수 내에서 골고루 크기로 나와주는 애를 보는 거고요. 이제 페이즈라는 게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요. 페이즈를 자꾸 이해하셔야 됩니다. 페이즈는 그냥 주파수별 지연 시간이라고 보는 게 제일 각각의 주파수별 지연 시간.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키에 도달할 때 모든 주파수가 동시에 도달해야 돼요. 그 시간 차이가 생기면 시간 차이가 크기만 같으면 얘기는 똑같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시간 차이가 다르면 소리가 더러워진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시그널은 뇌계에 도달할 때 같은 시그널을 줍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선형위상이라고. 같은 시간에 도착하면 선형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곡이 없이. 그러니까 이 페이즈 응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내가 매그니튜드만 다룰 줄 안다고 하면 음향에 대해서는 한 30%만 이해한 거고, 진짜 선수들은 페이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문제가 생기는 걸 갖다가 어떻게 풀 건지 하는 것들이 다 페이즈 장난이에요. 음장 프로세스도 페이즈 장난이에요. 다채는 스피커하는 것도 페이즈 장난이에요. 우리 EQ를 가지고 뭐 다채는 거의 모든 고급 지향의 음향에 대한 그 대부분의 일들은 페이즈를 다룹니다. 빔포밍도 페이즈에 대한 것들이에요. ANC도 페이즈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다 페이즈가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페이즈 이야기가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두 개가 굉장히 플랫하고 선형위상으로 잘 나오는지를 보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정적 특성만큼 중요한 거는 동적인 특성이에요. 동적인 특성은 뭐냐 하면 내가 실험을 빡 줬을 때 이게 어떤 꼬리를 가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임펄스 응답이라고 하는 걸로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는 에너지 타임 커브라는 거. 어떻게 꼬리를 가면서 가지는. 왜냐 그러면 이 꼬리가 길면 길수록 소리는 커지겠죠. 그렇죠? 이걸 제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악기겠죠. 악기. 둥 치면 둥 하면서. 악기하고 스피커는 완전히 다른데, 스피커는 무조건 빨리 끝나요. 그래야 다이나믹 특성이 좋겠죠. 원래 들어오는 신호음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스피커도 이렇게 동작하면 제일 좋겠죠. 뒤에 뭔가 있으면 안 돼.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댐핑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다이나믹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잘 안 봐요. 뭐 이것만 보지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게 스텝 응답도 마찬가지고. 스텝 응답은 어떤 거냐 하면 딱 나왔을 때 저주파수, 중주파수, 고주파수가 시간적으로 정리해서 똑같이 딱 반응해주고 똑같이 다 꺼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죠. 트위트하고 오프하고 미드레인지가 똑같이 시작을 해서 똑같이 꺼져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버터폴도 마찬가지고. 각각 주파수가 어떻게 잘 꺼져주냐. 이해가시죠? 이런 동적인 특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디케이 특성도 마찬가지 그런 걸로. 나중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룸이 있기 때문에 룸이 이제 또 빨리 안 꺼지게 만드는 거지. 그게 우리가 말하는 룸 모드라고 해요. 룸이 손을 모으고 있다가 특정 주파수를 모으고 있다가 계속 꼬리를 가지는 거야. 이게 제일 더러운 거야. 그런데 사람이 영화 본다고 하면 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지. 크면 좋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확성 시스템에서 유리한지 모르겠지만, 이거, 이쪽에 우리가 하이파이에서는 최고로 경계해야 되는 것들. 이게 전체적으로 다 커지면 문제가 없는데, 전체 주파수만 커진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둥하, 땅 해야 되는데, 모든 게 다 길게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다 퍼지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이고, 세 번째는 방사 특성이에요. 우리가 스피커 보면 이거 재면 이거랑 같은 거 아니면 생각하는데, 같은 점은 스피커 바로 앞에서는 같겠죠. 근데 옆으로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이건 아무 설명을 안 해드리죠. 그렇죠? 옆으로 위상이 어떻게 응답이 있고 크기 어떻게 있는 데서 알려지지 않아요. 특히 주파 특성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 내가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고 스피커 여기 있다고 하면 스피커가 직접 달라가면 요것만 보면 영도만 특성이 되겠죠. 그렇죠? 이 특성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닥으로 가는, 옆으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순차적으로 쫙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딱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날아갔다 이런 사고들이 동시사고적으로 들어온다고. 내가 집에 거실에 든다 그러면 그게 한 100만 개가 들어와야 돼요. 이게 물론 시간적으로 앞에 갈수록 시간적으로 멈 주는 게 중요하고 그게 중요한 건 있지만, 이 두 번째도 있잖아요. 소리의 질감, 진짜 퀄리티, 음장감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특성이 좋고 이 특성이 나쁘다 그러면 좋은 소리 뒤에 다 쓰레기 소리 모르겠지. 그러면
아주 더러운 소리가 나. 그래 그걸 갖다가 다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정면 위에 모든 방향 날아가는 것들도 제일 좋은 것들은 영도랑 똑같은 거 제일 좋은데 똑같을 수는 없어요. 지향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적절하게 예쁘게 고주파로 갈수록 지향성이 많은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만들기 되게 이거 하나 만들기 되게 어렵거든요.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2dB에서 평탄하게 되는 스피커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3dB 플러스 6dB에 따라서 가격이 거의 0이 하나가 더 붙습니다. 이거 하나도 어려운데 이거는 훨씬 더 어렵죠. 이건 진짜 다차원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2010몇 년 이후부터 이제 스피노라마라는 게 이게 나오고 하면서 이런 개념이 나오면서 이제 이쪽을 많이 갔죠. 지금은 스피노라마를 공개 안 하는 업체는 약간 좀 야로가 많아요. 자신이 많이 공개를 하라고 요구도 하고, 네. 그런 아니면 적어도 0도, 30도, 60도라도 보여달라는 거지. 0도 기본 보여주는 거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거니까 30도, 60도. 내가 스피커 유닛을 사더라도 30도, 60도 안 보여주는 회사 아직까지 있어요. 내가 독일은 보여줬는데 왜 30도, 60도 안 보여주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정책이다. 그 말은 보여주기가 좀 썰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300만 원에 팔고 있어요. 유닛이. 그런 것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특성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1kg만, 딱 1kg만 나와야 되는데, 항상 모든 제품은 그에 대한 이제 배수가 나와. 2kg, 3kg, 3kg.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 덜 나오느냐는 것들이고, 지금은 이렇게 이거는 톤 하나 넣을 때도 그렇죠. 이거는 IM기는 톤을 2개 넣었을 때 이야기해요. 그 2개를 어떤 식으로 넣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2톤을 넣는 게. 얘가 스피커가 제일 이렇게 문제가 일으키는 그 주파수 대역 한계하다가 내가 관심 있는 대역을 이렇게 보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이 2개는 원인 분석이 가능한데, 이건 원인 분석 안 되지만 제일 그 스피커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멀티톤이에요. 이건 한 번에 여러 개 내는 거 동시에. 예를 들면 125, 250, 500, 1kg, 2kg, 4kg, 8kg, 16kg 동시에 쫙 내려가지고 있잖아요. 그 관련된 이게 상호 변조든 이게 대한 배수든 간에 전체 다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외국인들은 원인은 몰라. 하지만 이게 수준을 보면 이거는 좀 문제가 많다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이거까지 국제 표준에 있어요. 내가 만약에 소비자 펜사 그러면 여기서는 이걸 보겠어요. 개발자 펜사라고 그러면 이 2개를 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외국은 컴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컴프레서 약자거든요.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THD 있는 거 보면 업체에서 주는 것들은 94dB 레벨에서 아니면 1H에서 그거만 주잖아요. 그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2W에서 어떻게 됐는데 적어도 10W 이상, 예를 들면 우리가 주로 듣는 레벨 있지 않습니까? 80, 한 5dB 정도, 80dB도 많이 된다고 보면 적어도 100dB에서부터 100dB, 90dB, 80dB까지 세 개를 보는 거잖아요. 내가 푹 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크게 들어올 때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더러운 스피커들이 어디냐고 하면 크게 팍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때 순간적으로 더러워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인상이 굉장히 나중에 이야기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1H를 아니면 90몇 데시벨 이런 걸로 하면 안 되고 적어도 100데시벨까지 봐야 된다. 그때 특성이 90데시벨하고 80데시벨 같으면 컴프레션이 안 걸렸겠지, 그렇죠? 설명대로 클래식이 똑같이. 그렇게 안 되는 스피커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이것도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크게 좋게 내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서브우퍼 있잖아요. 서브우퍼는 100만원짜리든 10만원짜리든 1000만원짜리든 우리가 적당하게 드는 레벨에서는 성능이 거의 비슷합니다. 대역이 좁기 때문에. 근데 딱 크게 들으면 있잖아요. 확 차이가 나요. 그런 부분에서 특히 서브우퍼 같은 경우는 컴프레션을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작게 틀어 같으면 비싼 거 절대 살 필요 없습니다. 웬만해서 다 잘 나오고. 내가 좀 크게 들을 상황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봐야 좋은 스피커를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음이 있는데, 이음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런 소리 있는 것들은 완전히 쓰레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불태워야 되는 거죠. 그건 스피커가 안 됩니다. 그건 이제 뗄감으로 써야 되는 거고. 이제 스피커라고 하면 이 4가지, 내가 정적인 특성,
동적인 특성, 그다음에 방사 특성, 그다음에 왜곡 특성 이 네 개를 어떤 비중으로 볼 건지는 그건 본인의 몫입니다.